오늘은 28 차시. 오늘 주제는 일제 강투 정. 교과도 필요 없고 노트는 필기할 친구는 필기하셔도 됩니다. 딱 내가 오늘 6줄 적을 건데 이 6줄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고등학교 갈 때 무조건 기억해야 돼. 왜냐면 선생님이 일제 강점기가 어떤 시기였는지 뼈저만 알려줄 거야. 아마도 여러분이 고등학교 가면 여기에 살을 좀 붙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딱 6줄 적어줄 건데 이 6줄은 기억하고 고등학교에 가셔야 됩니다. 자, 우선 원수와 관련된 선생님이 얘기를 좀 하고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 이게 뭐지? 소녀상. 위안부 할머니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만든 소녀상인데 5년 전이었어. 정신 나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웬 길가에 어떤 남자 셋이 이 소녀상을 향해서 침을 뱉은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말리니까 내가 내 입으로 내놓으라 했어. 천황만세라고 일본어로 하면서 천황만세라고 하면서 조센징 막 이런 단어를 쓰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어떤 정신 나간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한국 사람이었고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독한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런 소녀상을요 지금 보면은 팜플렛이 한글로 되어 있죠. 여기 계신 분들 한국인들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 미국, 전 세계에 펼치된 소녀상들을 철거하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위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니 대체 어떻게 소녀상을 왜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나라 같은 민족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러한 친일파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거를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한번 취재한 적이 있거든요. 잠깐 이걸 보고 수업 좀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일제 강점기는요 크게 세 시기로 나뉩니다. 일본은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간 지배를 했는데요. 우선 1910년대 일본의 통치를 보면요. 참고로 선생님 지금 여기 1910하고 어퍼스트로피 S를 썼는데 이게 시기라는 뜻이야. 1910년부터 19년까지 이렇게 점 찍으면 1910년대라는 뜻입니다. 자, 이때 일본의 통치 방식은요. 배웠죠 우리? 무슨 통치? 무단 통치. 무단 통치를 했습니다. 우리를 강압적으로 힘으로 억누르려면 조선은 우리가 지배했다. 이제 조선민을 우리 민족으로 불복시키는 데서 무단 통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이시는 저런 태형령 조선인을 재판도 없이 저런 형틀에 놓고 때릴 수 있었습니다. 일본 형사들이. 이때 일본 형사들은 얘들이었어. 군인 경찰. 그 당시에 헌병으로 군인들이 시야를 담당해서요. 거리 곳곳에는 이러한 8차 상병들이 돌아다니면서 조선인들을 탄압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무단 통치했고요.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수탈했냐?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했을 때 제일 먼저 경제 수탈을 위해서 했던 작업 바로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1910년대 토지 조사 사업. 자, 토지 조사 사업이 뭐냐면요. 조선의 땅이 얼마나 많은지 일단 땅이 얼마나 많은지를 알아야 뭐 할 수 있어? 지배를 하고 또 그 땅에서 나는 복식을 세금으로 뜯어갈 수 있어. 그래서 토지 조사를 한 거고. 그래서 자 이때 일본이 토지 조사하는 방식이 뭐였냐? 조선 사람들한테 알려. 조선 사람들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조선 사람들은 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3달 동안 자기 땅을 신고하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땅이 이만큼 있어. 안성에. 그럼 내가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일본의 관공서에 가서 신고를 해야 돼. 신고. 3달 동안, 3달 이내로. 그러면 일본이 알겠습니다. 이건 당신 땅이군요. 그래서 문서를 하나 써주는 거야. 국가적인 공식 문서, 토지 문서 하나 내려줘. 이게 토지 조사 사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냐면 신고 제도다.
국가가 신고하는 거야. 국민이 알아서. 만약에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돼? 다 일본이 지기념을 땅을 해서 가져간 거야. 그래서 일본이요 홍보를 잘 안 해. 신고를 못 하. 그래야 신고를 안 하니까. 최대한 신고 안 하게 홍보도 잘 안 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런 거야. 여러분 그 가족 왜그 자기 집만 설산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야. 가족 공유 땅 이런 건 땅 주인 누구로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 이런 식이야. 내 땅 있고 형 땅 있고 아빠 땅이 있어. 여기는 근데 우리 가족 공용 땅이야. 그래서 난 신고했고 아빠 신고했고 형 신고했는데 여기는 신고하기 좀 이상해. 그래서 신고를 안 했어. 안 하면 어떻게 된다? 다 뺏긴다. 이런 식으로 일본이 신고를 하지 않는 땅을 싹 쓸어가 합니다. 그래서 토지 조사 사업으로요. 일본이 저걸 다 뺏어가서 누구에게 줬냐? 당시에 일본인들한테 헐값을 팔아넘깁니다. 이때 일본 본토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조선으로. 왜냐? 땅을 거의 공짜로 줬습니다. 그럼 일본 조선권 덕분에 우리한테 땅 뺏어서 왜 일본이 줬을까? 그치. 우리나라에 일본 사람이 많아야 지배하기 편하거든요. 그리고 그 일본 사람들에게 단순하게 줘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으로 우리나라 땅을 다 뺏고 일본에 나눠주는 이러한 토지조사 경제 수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때 토지를 뺏겼고요. 근데 일본의 식민사학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 야, 한국, 니네 고맙지. 왜? 우리가 너네 땅 조사했고 너네한테 근대적인 토지 문서, 국가가 정식적으로 인정한 토지 문서, 이 토지 봐라. 그 전까지 너네 조선시대 때 이게 누구 땅인지 저게 누구 땅인지 국가가 조사한 적 있냐? 없지 않냐? 그런 미개한 나라를 우리가 현대적으로 바꾸지 않냐? 고맙지 않니? 라고 했는데 우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하냐면 대한제국 시기에 고종이 광무개혁 때 이거 한 번 한 적 있습니다. 지게사업. 지게사업. 땅조사 한 번 한 적 있어. 근데 그걸 하려고 했는데 일제가 줬기 때문에 고종이 하다가 많이 못하거든요.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장한 거지. 너네 없어도 우리 하려고 했다. 근데 너네 때문에 못했던 거고 너네가 우리 땅 못 받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반박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일본은 악랄하게 우리를 무단 통치 그리고 토지 조사 사업으로 우리 땅을 뺏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다 같이 1919년 3월 1일 뭐 했죠? 독립운동.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같이 거리에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고요. 특히 이 안성에서는 이익간의 해방이라는 사건이 있을 만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왔다. 여러분이었으면 했어. 여러분도 아마 했을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일본이 3.1 운동 때 엄청나게 깜짝 놀래. 뭐야?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힘으로 억누르고 무장을 통치했는데 얘들이 들고 일어나네. 근데 얘네 힘이 상당히 세네. 그러면 이렇게 힘으로 억누를 수만 없겠다. 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맞아. 어떻게 알았어? 이때 문화 통치로 방식을 바꿔. 문화. 더 이상 무단,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민주적으로 조선인들 대해줄게. 왜냐면 이때 3.15 때 욕을 다 읽어먹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뿐만 욕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니 대체 일본 어떻게 제국주의를 했길래 저렇게 식민지국가에서 반발하냐? 그래서 일본이 아니에요. 우리 상당히 문화적으로 조선 사람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화 통치를 했는데요. 문화 통치를 할 때 일본이 내세웠던 게 뭐냐면 첫 번째, 조선 총독을 원래 군인 출신 유명했거든요. 군인 출신. 여러분 군인은 이거에 살고 이거에 죽습니다. 자, 일제시대 때 가온 일품학이야. 자, 명예, 뭐 이런 거 아니고 이게 있어. 군인은 이거 있고 이걸 산다 이렇게 있어. 맞아, 명령. 맞아, 명령이 있고 명령이 삽니다. 자, 당시에 그래서요 문화 통치로 해서 이 군인 총독들을 임명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하겠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진짜 명령에 딱딱 사니까 너무 악랄하게 통치했다, 힘으로 했다, 미안하다. 우리가 그냥 일반 공무원들을 임명해줄게. 그래서 했는데
그 이후로 1대부터 마지막 초조까지 일본은 단 한 번도 공무원 출신한 적 없습니다. 다 얘들 개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계속 압독하게 훔치려고요. 마지막 진짜 엄마 같다. 그렇죠. 그래도 그래 악마 같죠. 그리고 일본은 이때 우리한테 뭐라 그랬냐? 너네 헌병 경찰 무서웠지? 길거리마다 경찰인들이 군복 입고 다니면서 팔짱은 무서웠지? 알겠어. 보통 경찰로 해줄게. 근데 봤더니 1918년에 경찰서가 700개에서 20년대 때 2,700개, 경찰 인원이 5,000명에서 18,000명으로 거의 몇 배씩 증가하죠. 이 말은 뭐냐면 더 감시가 철저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보통 경찰, 이제 군복 입는 게 아니고 그냥 평범한 경찰복 입는 사람들이 너네 치안을 다스려 주겠는데 알고 봤더니 오히려 감시와 탄압이 심해진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네 3.1운동처럼 우리한테 불만 있으면 그래 신문지에다 써라. 그리고 시위도 해도 된다. 여기 출판과 신문에서 자유를 허락했는데 그 결과야. 신문지가 좀 이상하지 않니? 글 읽는 데보다 뭐가 더 많아? 빈공간이 더 많죠. 왜냐하면 일본이 검열한 거야. 신문이 나오기 전에 딱 보고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걸 다 지우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검열하는 듯 당시에 일본은 잘해주는 척 하면 실제는 하나도 들어주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펼쳤고요. 이 이외에도 이런 걸 해서 1920년대 중반쯤 되면요. 조선인들 너네 마을에 시장, 이장 뭐 이런 사람들 니네가 뽑게 해줄게. 너네가 뽑고 너네가 직접 지방자치 너네 사람들이 스스로 지방자치 지방을 다스리는 거 해줄게. 뭐 읍면땅이나 뭐 니네가 뽑아라. 그런데 조건이 있어. 투표는 부자만 할 수 있어. 돈 있는 사람. 일제시대 때 돈이 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뭐 돈 있는 사람 이꼴 친일파는 아니었지만 당시에 친일파는 돈이 많았어. 이건 맞아. 그러니까 당시의 자본주의, 자본가들 상당수는 친일 쪽이었습니다. 또는 당시에 힘이 있었다. 그 뜻은 친일이라는 뜻이야. 일본에 빌붙었기 때문에 많이 잘 살았던 애들이야. 그러니까 친일파 위주로 통치가 이루어졌고요. 정치가 이루어졌고요. 교육의 기회 확대. 조선 사람들 너네 학교 보내줄게. 알겠다. 해놓고는 어떻게 하냐? 조선인들은 딱 초등학교만 나오게 합니다. 딱 읽고 쓰고 빼고 빼기 덧셈 막 이런 거 기본 지식 말하기 쓰기 빼기 딱 이거 딱 그것만 하게. 그리고 그 이상은 안 시켜 공부를. 왜 그럴까? 너무 똑똑해지지 말라. 맞아. 사람이 똑똑해지면 왜 안 될까? 곤란해요. 왜 몰라요? 반발하는. 그렇죠. 일본이 정책을 내렸을 때 얘들이 생각하는 힘, 비판적 힘이 있으면 이거 잘못했다. 야 이거 내가 뜯어봤더니 이거 뭔가 이상하더라. 이거 실질적으로 니네 신지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어. 그래서 이때 일본이요. 우리나라한테 겉으로는 학교 다니게 해줄게 라고 해놓고는 실제로 조선 학생들은 딱 읽고 쓰고 그냥 산수 정도 초등학교 그 수준. 그리고 나서 뭘 배우면 기술 가르쳐. 너네는 우리가 부여먹어야 된다. 반면에 조선으로 넘어가는 일본인들은 정어, 고등교육 다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준다는 생각은 전혀 아니었고요. 심지어 그 다음에 이제 까먹어서 패스. 자, 아무튼 이렇게 일본은 그 일본 이때 교육이 편해진다는 거는 우리나라에 그 원래 교육이 하나 있었어. 마을마다 뭐가 있었게? 조선시대 때 서당을 싹 다 없애버립니다. 서당을 싹 다 없앤 다음에 너네 초등학교 들어가라. 보통 국민학교 들어가라.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행포는 기본 지식만 딱 그 수준만. 그래서 여러분 공부가 별거 아니어 보이지만 실제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는 게 달라져. 만약에 경험하는 거에 따라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치안유지법인데요. 저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날까? 1918년에 문제 내야 되는 거예요? 혹시 기억날까? 작년에 배운 건데 작년에 역사시간 때 배웠을 거야. 작년 6시간 배웠어. 자 문제입니다. 자 러시아에서 1918년에
이 사람이 세계 최초로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어. 아그 이 사람 마지막에 배웠는데 네. 나왔어. 레닌. 훌륭하다. 정답. 잘 외웠구만. 아니 여러분 레닌 솔직히 이름 중요하진 않고요. 사회주의 혁명이 가장 먼저 성공한 나라가 러시아다. 그 정도만 기억이 훌륭합니다. 자, 아니 나폴레옹 참세요. 자 레닌인데요. 레닌이 당시에 1918년에 러시아 혁명을 성공하고 전 세계 공산주의를 퍼뜨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식민지 국가들한테 공산주의 소련이 지원해줍니다. 왜냐면 식민지 국가들 너네 독립하게 도와줄게. 독립한 다음에 뭐 하라는 거야? 러시아를 맞아. 우리랑 같이 공산주의 되자. 그래서 그때 소련이 막 식민지 국가들 도와주기 시작해.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공산주의자들이 많아집니다. 사회주의자들. 그러니까 일본이 뭐라고 했냐면 신협유지법이라고 해서 자국 내 사회주의자를 때려잡는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회주의인지 이 사람이 자유주의인지 알 수 있어? 없지. 뭐 MBTI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본이 저 법은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 두들겨 잡는 법이야. 너 사회주의자지? 아닌데 하고 내가 만든 거야 저기 잡아가는 그런 식으로 악독하게 통제된 문화통치인데요. 문화통치하는 이유는 뭐냐? 알았어. 두 번 다시 상교도 일어나면 안 돼. 그러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하나가 못되게 해야 돼.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한 거냐면 부자들이나 친일파들은 되게 잘해. 가난하고 피지컬에서는 더 못해줘. 악독하게. 그러면 부자들이 느끼는 일본 또는 자본가들이 느끼는 일본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일본 같을까 다를까? 달라. 즉 갈라지게 하는 거지. 당시에 친일파들에게 너무 잘해주고 너무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고 평범한 백성들한테 너무 살기 힘든 나라를 만드는 거. 그래서 친일파를 완성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로 결합을 못하게 두 번 다시 3.1운동 못하게 한 게 문화통치의 실질적인 목적이야. 이때 진짜로 친일파들 엄청 많아요. 선생님 친구 중에도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읍면장이었대.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공무원이었어? 언제? 1930년대 이런 거야. 그래서 하고 나 속으로만 생각했거든. 30년대 할아버지가 관공서? 이랬거든. 막 이러면서 물론 좋은 친구긴 하지만 그러면서 나한테 순정도 보여줬는데 내가 순정 보면서 막 이랬거든. 대일본 막 이러면서 뒤에 써있었어. 일본이 뭐라고 이랬던 거지. 자 경제적으로 뭐 했냐면요.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이건 산미 증시계. 이거 실제로 친일파 또는 시민사회학자들이 진짜 많이 중요한 진짜 많이 이거 걸고 넘어지는 것 같아요. 산미증시계가 뭐냐면요. 1920년대 때 일본이 산미 쌀을 생산하는 증식 쌀을 증식해서 생산하는 계획이야. 이때 1920년대 때 일본이요 우리나라 모든 땅에다가 좋은 비료 그리고 논밭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가요 쌀 생산량이 급증해. 지금 보시면은 연두색의 쌀 생산량인데요. 실제로 20년대부터 산미증식 계획이 실제 시행되고 점점 쌀 생산량이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일본의 주장이 뭐냐면 그러니까 조선 너네 우리가 이만큼 쌀 많이 생산할 수 있게 거름도 개발하고 땅도 개발해주고 논밭도 개발했잖아. 너네 우리 때문에 잘못 보게 됐잖아. 고맙지 이거야. 우리는 너네한테 고맙지. 그런데 얘들 잘 봐봐. 지금 보면 이 파란색은 일본에 가져간 쌀 반출량이거든요. 반출량 일본이 가져간 쌀이야. 점점 어떻게 돼? 늘죠. 그리고 이 빨간색은요 한국인이 쌀 소비량인 거 조선인 점점 줄어들어. 쌀 생산량은 줄는데 반출량은 줄고 우리의 먹는 건 줄어든다. 이 뜻은 그 쌀 어디 갔다? 일본이 뺏어갔다는 뜻이죠. 실제로 여러분 안성에도 30년 전까지 기차가 다녔죠. 그게 쌀을 뺏어가기 위해서 일본이 만든 기차였어요. 저기 이천 장원부터 안성 거쳐서 저걸로 넘어가는 군산쪽까지 가는 기차 라인이었는데요. 이렇게 수많은 우리나라 쌀들을 일본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삼미증식 계획은 일본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니고 이건 다 너네 우리를 위한 거잖아. 이렇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 진짜 많이 나와 이 그래프.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 내가 장담한데 모의고사는 내신에 이거 꼭 한번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 내가 장담한 맨날 나와 있지. 이거 엄청 많이 나와. 이번에 나왔어. 이게 이건 없어? 나왔어요? 몰라? 아니 이거 그만큼 중요해. 그만큼 중요해. 진짜 중요해. 자 그리고 그렇게 지배를 하다가 1930년대부터 일본이 패배하기 전까지 45년까지 우리 어떻게 정치했냐면요. 일본이 1931년에 중국 만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만주가 어디냐면 여기야. 여기가 만주인데 일본이 만주를 공격했고요. 1937년에 중국까지 먹으려고 중일전쟁을 일으켜.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보다 몇 배가 더 큰 중국이랑 싸우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일본도 부족해. 인력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힘이 없어. 그래서 이때 통치 방식이 뭐였냐면요. 우리 일본만으로 중국 먹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조선인들 갖다 써야겠다. 그런데 조선인 중 일본 돕고 싶은 사람 있을까? 없죠. 친일파 빼고는 없겠지. 그래서 이때 일본 정책이 뭐냐?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 아예 없애버린다는 뜻이야. 즉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예 없애버리고 그냥 너네는 무슨 사람? 일본 사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랑 싸우자. 그 뜻이야. 우리 일본 사람, 너네 이게 조선 사람 아니야? 옛날에 우리 식민 지배한다고 해서 너네 막 목살이 그러는데 그냥 그러지 않아요. 이제 너네는 정체성. 너네는 우리랑 같은 일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함께 힘을 모아서 싸우자 하는 거예요. 이때 일본이 우리나라 정체성을 아예 없애기 위해서 했던 게 뭐냐면요. 상식입니다. 내가 이름이 조태호면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마 이런 식으로 일본식 이름을 바꾸라는 거야. 우리나라 이름 못 쓰기. 이걸 안 한다. 그러면 못 살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때 상식이면 우리나라 이름을 더 이상 못 쓰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학교의 모습이에요. 학교에 학생들이 등교하면 매일 아침마다 학생들이 운동장에 나가서 저렇게 서 있어. 그리고 일본 도쿄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 90도로 절합니다. 신사천대. 절하고 딱 일어나서 한국 시민 서사를 외워. 나는 한국 천황이 다스린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황폐하께 뭐 충성한다. 막 이런 식으로 라라라 외워버려. 그래서 사람들 머릿속에 세뇌시키는 거야. 난 천황의 백성이야, 천황의 백성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의 민족성을 완전히 말살시켰고요. 얘기한 것처럼 신사참배. 우리 일본의 각 지역마다 신사를 만들어서 일본의 전통 신앙이나 일본의 조상들을 믿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얘들이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교에서는 이제 한국어 수업을 못합니다. 조선어 수업은 금지되고요. 일본어만 가르쳤습니다. 선생님이 약간 웃긴 역사인데 어릴 때 할아버지 일본에서 이렇게 로봇한 성격이 있거든. 건담 프라모델. 근데 설명상 일본어인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 어쩌지 했는데 내 할아버지가 다 해주더라고. 해적을 다 해줘. 그래서 할아버지 일본어 되게 잘한다고 멋있다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이때 태어났어. 좀 가슴 아팠어. 나중에 알고 나서 그때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일본어 되게 잘하시구나. 이때 학생이었어. 저기 계셨던 분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진짜로 여러 번 증조 할아버지 살아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일본어 다 하시구나. 1945년전에 태어나셨으니까 웬만하면 다 하시구나. 이렇게 조선어 금지 그리고 조선 역사 금지. 일본 역사를 마치 니네 역사야. 너네 일본 사람이야. 하면서 일본 사람을 가르쳤고요. 당연히 일본어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나라 민족의 말살을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갖다 쓰려고 전쟁터에. 그래서 이때 강제징병, 남자들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가고요. 강제징용, 남자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일본의 일터, 전쟁터라든지 아니면 산업혁명 시설에 갖다 썼습니다.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위안부 그런 피해도 있었고요.
온갖 마을에 뭐 세레스를 다 긁어가거나 아니면 뭐 마을에 있는 자원을 싹다 훔쳐가는 등 수탈의 역사도 벌어지는데요. 쌤이 그래서 이때 경제는 뭐였냐면 이때 일본은 우리의 민주성 없어서 우리를 중국 쳐들어가는 병창으로 만들겠다는 거. 병창 기지, 즉 군사 기지의 한 부분으로서 병창 군사기지라는 뜻이요. 군사 기지로 우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쓰고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자원들을 갖다가 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병창 기지를 하겠다라고 해서요. 당시에 우리 경제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세 시기로 우리를 압도하게 통치했고요. 지금 일본이 이러한 강제징용 역사에 대해서 사과를 아니. 안 하고 있죠.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일본의 주장은 뭐냐? 맞아. 그 일본의 주장이 뭐냐면 일본이랑 우리나라 국교 맺은 적이 있어. 1917 원래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반복하고 나서 일본이 2차전 지고 나서 우리랑 일본이랑 손절했어. 우리 다시 만나지 말자. 했어. 그런데 1972년에 우리랑 일본이랑 1970년대쯤에 우리랑 일본이랑 다시 만나게 된다. 60년대, 70년대 일본에 다시 국교를 맺게 돼. 국교를. 근데 우리가 그냥 맺을 수는 없잖아. 우리 감정적 역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되었는데 안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돈이 좀 없었어. 근데 일본이랑 교류를 맺는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한테 야 우리한테 사과해라. 그리고 배상금 내놔라. 그래서 일본이 이때 진짜 좀 솔직히 지금 생각하면 진짜 조금 줬어. 진짜 조금 줬는데 어쨌든 그때 우리나라 상황이 그래서 받았을 때 받았는데 배상금을 받긴 받고 또 차관이랑 해서 좀 빌려준 형식으로 배상금을 좀 줬습니다. 빌려준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줬는데 일본 입장은 뭐야? 그때 사과했고 그때 다 줬다. 근데 뭘 또 달라고 하냐? 이거고 우리 입장은 이겁니다. 이때 끌려갔던 분들 끌려가서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인간적으로 살지도 못했고 일본에 끌려갔던 강제징용, 징용, 위안부 할머니들이 국가로부터 일본부터 사과를 받거나 일본부터 배상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분들이 배상해라. 우리가 그때 끌려가서 피해 입었던 거 배상해라 라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일본은 그때 국가적으로 사과했으니 필요가 없다. 그런 입장인데요. 문제는 일본이 저는 역사를 지금 공개하지 않고 있죠. 이거 군함도 그 영화도 제작이 됐는데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이게 취재되는 바람에 이제 알려지게 되었어. 이 군함도는요 일본의 석탄 공장 섬인데 거기에 석탄이 좀 매장이 되는가 봐. 그래서 일본이 저 석탄 공장을 근현대식으로 최초로 아파트를 만들고 산업혁명처럼 되게 멋있게 만들었어. 하지만 저 이면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가서 징용당했던 역사가 있는데요. 일본이 저거를 문화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고 관광객을 받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가 저거 어떻게 관광객 받냐? 우리 강제징용의 역사인데 하지 말아 했더니 일본이 그러면 강제징용한 사실을 써줄게. 써주고 우리가 강제징용한 것도 인정하고 그렇게 해줄게 해놓고는 막상 유네스코에 등재되니까 강제징용했던 역사는 거의 소외시고 못 보게 쓰기 사람들 막 글씨가 작거나 아니면 못 보게 아니면 소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끌려왔던 분들의 한번 증언을 들어보면서 어떠냐고 이때 군함대에 끌려왔던 분들이 일본한테 제일 사과도 받지 못하고 조금 안타까운 우리 역사인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저분들이 벌써 나이가 90이 넘으셨고 거의 다 이제 100세에 가까우시거나 또는 100세 넘으신 분들 많고 이미 대다수는 불안한 상태죠. 나이가 많으셔서 건강은 안 좋으시고 근데 저분들이 지금 살아계실 때 좀 역사 작업이 좀 마무리돼야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일제감독이 수업하면은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 이거 수업하면은 어떤 친구들이 막 일본 나쁜 놈 다 죽여버릴까 막 이러는데 미쪽주의 투자가 되는지 아내가 그렇거든. 근데 아내가 일본 저런 영화 보면 막 다들 일본 막 극혐 막 이러는데 항상 여러분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시의 일본 제국주의와 그것을 같이 함께 하는 사람이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나쁘다가 아니고 일본의 제국주의자와 그걸 이용한 정치인들이 나쁜 거고요. 솔직히 이때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 일본인이지만 도와준 사람들 되게 많아. 그래서 일반화하지 않고 우리가 역사를 바르게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 번을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러한 그 심리사관의 주장 어떻게 우리가 반박할 수 있을까. 그래야 저런 피해자분들이 좀 짐이 덜어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딱 6줄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보면요. 이 6줄을 아마 1시간, 3시간 걸쳐서 배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방금 얘기해서 더 자세히 배울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중학교 내용이 거의 고등학교 때 이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도 잘 들어보시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